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 2편 대항해 시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2-4와 합스부르크가와 네덜란드의 등장, 우리 어떻게 만날까요? 2-4화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의 재분배 사업, 지난 화에서 얘기를 드렸죠. 누가 했느냐? 리스본까지 온 물건이 북유럽 상인들이 유럽 전역에 재판매를 했습니다. 즉 유럽 상인들은 아시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덜란드 상인은 배제됐습니다. 이유는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스페인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1580년 정도 되면은 포르투갈을 합병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주인이 돼갖고 네덜란드가 눈에 가시처럼 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래버린 겁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큰일 났죠. 어떻게 돼요? 아시아로 직접 가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거대 자금 조달은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아직도 스페인의 속국이에요. 바다로 나가려면 스페인 함대한테 걸립니다. 어떻게든 스페인을 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몇 가지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바로 시작하면서 7개 자치주가 네덜란드 공화국을 설립합니다. 독립전쟁 중에 나라를 만듭니다. 두 번째, 칼뱅주의라는 마틴 루터의 기독교 개혁, 종교 개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파가 칼뱅파인데 그 칼뱅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칼뱅주의는 부의 축척이 미덕이는,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럼 하나님 위해서 보고 너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세 번째, 스페인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온 겁니다. 스페인 쫓아냈죠.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바로 발전하게 되고 유대인 무역 네트워크를 바로 이어받게 됩니다. 굉장한 행운이에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 단합했죠. 두 번째, 사상적으로 무장했죠. 세 번째, 인재풀이 늘어났죠.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80년간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1567년부터 48년까지. 그렇지만 전쟁 초기에 벌써 1581년에 북부 7개 자치주가 네덜란드 공화국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독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북부 저지대 지방, 이걸 로우랜드라 그래요. 북부에 있는 저지대 17개 중에서 7개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원입니다. 이원. 그리고 작은 원이 네덜란드 국토입니다. 17개 주 중에서 7개 주가 네덜란드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네덜란드란 나라 이름이 더 네덜란즈입니다. 복수가 붙죠? 왜? 여러 자치주들이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독립전쟁을 해갖고 스페인의 영향력이 제거되고 이제 자유로이 대항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뱅주의가 네덜란드 지역에 확대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500주년이 언제겠어요? 2000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2017년에 이제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칼뱅의 영어 이름이 칼빈입니다. 굉장한 분들이죠. 칼뱅의 직업 소명설, 유명한 이론이죠. 목사나 사제 등의 성직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다. 영어는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에서 직업에 성공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 상공업자들은 굉장한 환영을 했죠. 또 하나 이슈는 유태인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한 사건입니다. 스페인이 레콩키스타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사회 불안과 전비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페인 왕이 유대인 재산을 몰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니들 나가 이래버린 거죠. 그 유대인이 정말 아무것도 못 들고 추방당합니다. 26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1492년에 어디로 가느냐? 암스테르담, 앤트워프.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수도죠. 앤트워프는 벨기에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 도시의 보석시장이 발달합니다. 왜 보석시장이 발달하냐? 나가 그랬더니요. 돈은 가져가봤자 소용없잖아요. 스페인 돈이 쓰이지도 않고.
결국은 돈은 다 뺏기고 이자 놀이 했던 사채들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꽁꽁 숨겨놨던 보석들 들고 간 겁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그걸 팔면서 보석 시장이 발달한 겁니다. 유태인 이주는 세계사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벨기에 도시들이 발흥하고요. 네덜란드의 중상주의가 만개하고 유대인 네트워크가 바로 네덜란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상강무역이 발달합니다. 상무역은 다음 화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영국 산업혁명까지도 연결됩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전쟁 중이었고, 두 번째, 7개 자치주가 연방체제로 네덜란드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왕권이 약화된 자유민 중심이었습니다. 왕권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청어잡이가 주요 산업이어서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별명이요, 해상의 마부, 국회의 마부라고 그랬어요. 마부가 얼마나 말을 잘 몰아요. 배를 말처럼 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상인의 문제가 뭐냐? 1580년 독립할 때 재판매가 불가하고 결국은 자기네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권이 없다 보니까 거대 자금 동원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많았죠. 첫 번째, 왕권이 약화돼서 자유시민 의식이 굉장했죠. 두 번째, 청어잡이로 해양술이 발달했고, 세 번째, 유대인 이주로 금융업, 네 번째, 칼뱅주의로 정신무장이 완전하게 돼 있었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정신무장, 상인정신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네덜란드가 저 멀리 있는 스페인의 속국인가? 유명한 일화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가진 지역을 넓힙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의 왕실 가문이 돼갖고 스페인 왕이 저지대 지역, 즉 네덜란드, 벨기에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래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속국인데 왕가 지배 지역을 볼까요? 진한 거 여기가 인스부르크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합스부르크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펼쳐나가죠. 이탈리아, 그 다음에 저지대, 스페인 뭐 이런 데로 쭉쭉쭉쭉 뻗어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왕이 이쪽에 있는 저지대를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통치합니다. 요색으로 된 것들이 스페인 왕의 통치 지역입니다. 그 반면에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문제가 있죠. 부의 축적이 불가합니다. 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뭐뭐 해갖고 부자가 되는 걸 금기시하고 이자를 못 받게 했죠. 고리들을 못합니다. 금융이 미발달. 그리고 스페인이 유태인을 추방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들을 추방해서 금융종사자들이 대거 북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더 이상 패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냐?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즉 청교도 칼뱅주의자들이 힘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슈는 네덜란드가 이제 잘 됐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거대 자금을 모았는가?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될 텐데 정신도 상인 정신의 자유민의 독립했고 사회가 안정되고 그래서 2-5화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 주식회사의 탄생입니다.